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사실 올해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카카오에 좀 관심이 가긴 했었는데, 주변에 사라 말은 많이 했었어요. 10만 원 초반대. 근데 뭐 고점이 40만 원 넘게까지 갔었지만, 주변에 사서 드신 분도 있고 친구분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정말 무궁무진한 성장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인 가치 PER로 치면은 뭐 비싸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컨텐츠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하기 전에 템버거가 뭐죠? 10배예요, 10배. 주식시장에서 10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템버거라고 하거든요. 이거 책도 나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 처음 들어오시면은, 구독해서 처음 들어오시면 주린이를 위한 템버거 시장 뭐 이런 거 처음에 제가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시드머니를 통해서 그 시드머니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게 기업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와 그죠?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입장, 저도 마찬가지고, 템베거 종목들을 뭐 템베거까지는 아니고 투버거, 쓰리버거 뭐 이렇게까지 몇 번을 먹으면은 시드머니가 장착이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시장에 어떤 수급적인 이슈, 이런 이슈에서 또 신용 물량, 이런 빚,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진행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못 버티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겠죠. 어쨌든 좀 서두가 길었는데 템베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카카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해서 지금 사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분할로 매수하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든 정말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한테 가져갈 수 있는 주식,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더 장투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가감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 같아요. 1편인데요. 1편은 오늘 카카오가 나오게 된 배경과 최근에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주축인 컨텐츠와 플랫폼,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카카오의 이제 회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의장인 김범수 회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재무제표를 조금 살펴보고 2편부터는 3편까지 찍을 건데요. 워낙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3편에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설정 좀 잘 부탁드리고요. 컨텐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에 찍겠다 마음먹은 어제 기사였어요. 어제 기사. 이거 혹시 보셨나요? 10대 분들은 유튜브를 안 보시겠지. 이 주식 투자를 하기 쉽지 않으니까. 뭐 부모님 명의를 빌려서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카뱅 미니라고 어제 출시했는데 하루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돌파. 오늘 제가 뭐 얼마나 돌파했는지 체크는 못했는데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만 14세, 18세 결국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가 휴대폰은 부모님이 이미 개통을 해줬을 거고, 그죠? 그 휴대폰에 본인 인증을 이제 개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게 개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죠?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14세부터 18세,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이죠.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어요. 성인은 개설 못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 매우 간편하게 개설해서 입금, 이체, 심지어 친구 간 카톡 메신저를 통해서 간편 이체도 가능한 그런 기능까지 가진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수단도 제공하고요. 5종의 니즈 캐릭터 그려진 미니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체크카드 개념일 수 있는데, 그쵸? 체크카드처럼 또 ATM에서 수수료 없이, 그것도 수수료가 없대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또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면요,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까지 된답니다. 정말 대박 아닙니까? 왜 대박이냐? 별거 아니지 않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미성년자가 핵심입니다. 미성년자가 이런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부모님이 같이 동행을 해서 방문해서 처음에는 매우 번거로운, 가서 사람이 많으면 줄도 서야 되고요. 아직도 이런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왜 영상을 찍게 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지금 이 플랫폼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거를 개설하고 가입하신 청소년 여러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보기엔 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은행에, 그리고 증권에 방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로 인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증권을 이용하게 될 거고, 심지어 카카오의 카드를 쓰게 되겠죠. 즉 핀테크를, 금융과 핀테크 이런 것들을 카카오를 통해서 손안에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뭐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뭐 월이은행, NH 뭐 이런데 떨고 있으셔야 돼요. 뭐 기존에도 카카오뱅크가 설립하면서 토스가 설립하고, 그리고 어디죠? K뱅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중은행의 시대는 끝나겠구나 했는데, 이 기사를 제가 어제 보면서 그 속도가, 언택트가 코로나로 트리거로, 코로나라는 이슈가 언택트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이 더 성장 속도가 빨라졌듯이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카카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최근에 좀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또 기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에 바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카카오가 이 김범수 의장이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금 부호 거의 뭐 시가총액으로 치면 10위 안에 들죠. 그죠? 이분의 이력을 보셔야 돼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필요하냐, 들으시면 알 겁니다. 이분이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 삼성 SDS에 근무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98년에 한게임이라고 창업합니다. 옛날에 고스톱 뭐 이렇게 고스톱 컴퓨터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저도 이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고, 나우놀이, 뭐 데이콤, 지금 세대 모르실 거예요. 이걸로 삐비비비 뭐 모뎀으로 해가지고 접속해서 하던 시절이에요, 컴퓨터를. 그러면서 IT 버블 터지는 그 2000년, 2001년 사이에 이해진 대표 네이버와 합병시키면서 NHN 대표가 됩니다. NHN의 기업 가치를 엄청 올리고 퇴사를 해요. 엄청난 시가총액을 만든 다음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아이유이 랩이라고 창업을 해요. 퇴사하면서. 이게 PC 기반 서비스였거든요. 이때만 해도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피처폰이라고, 흔히 말하면 투지폰입니다. 투지폰. 지금 세대분들은 모르실 수 있죠. 특히 10대분들은. 성과가 뭐 딱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2007년에 혁신적인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출시 소식이 나오면서 김범수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모바일 기반 메신저에 대한 지금의 현재 카카오톡 개발을 시작합니다. 개발 시작해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이폰은 2007년 6월에 첫 출시를 했고요. 한국에는 아이폰이 바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2년이 지난, 2년 반, 2년하고도 거의 5개월이 지난 아이폰 3G 폰이죠. 2G 폰이 아니라. 이게 첫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처음으로 출시합니다. 2010년 8월에.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게, 실질적으로 미국에 나온 거는 13년이지만 한국에는 나온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제가 아이폰이 12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 29일부터 예약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만은 지금 뭐 예약 매진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IT의 정말 개발 속도나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을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그 10년 사이에 지금 뭐 폴더블 폰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죠? 근데 3월에 아이폰용 카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8월에 갤럭시 폰 나오면서 바로 안드로이드용 카톡. 이게 운영 체제가 다르니까 카톡에 대한 그 개발도 달라야 됐겠죠. 어쨌든 뭐 구현은 똑같이 했습니다. 시기의 차이지. 근데 출시하자마자 2010년에 연말에 이게 카카오톡은 어차피 거의 국내 가입자였잖아요. 500만 명 돌파를 했고요. 4월에 또 6개월 만에 500만 명이 더 추가로 해서 1000만 명 돌파. 6월에는요. 뭐 실질적인 이용자 수는 지금 한 4,500만 명이에요. 4,500만 명 좀 넘을 텐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이때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입자 수로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거의 99% 사용한다고 봐도 되죠. 그죠? 4,500만만 해도 95% 이상은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는 왜 그랬죠? 이때 당시에 2년 사이에 문자 메시지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 초기창기 때 2G 폰 땐 더 그랬고요. 무조건 한 건당 20원 30원의 비용이었어요. 지금처럼 만약에 카톡 메시지 보내듯이 보내면 비용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카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깔면서 스마트폰에서 모든 지인들한테 이 카톡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공짜로 보내니까 파격적이었던 거야, 파격적. 지금처럼 뭐 선물하기 이런 뭐 서비스 그때는 없었지만 자, 그 김범수 회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카카오톡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처음에 그러면은 수익성이 됐을까요? 뭐 문자로 메신저 기능만 해서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가입자 수를 늘려서 이 가입자 수가 이제 이 카톡 안의 플랫폼에서 어떤 거든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대단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 잠깐 볼게요. 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 있죠?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아마 점유율이 84%고요. 다음이 아마 국내에서 한 14%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거의 가점이죠, 가점. 독과점이죠, 뭐, 그죠? 다음은 사실 포털 서비스는 조금 점유율이 실패했어요. 근데 2014년 10월 지금 시점이에요, 이 점유율은.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네이버랑 양대 산맥이지 네이버가 워낙 월등히 위였고요. 그때 2014년 요때 이 상장된 건 카카오가 아니라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전 주가는 다음이었고요. 이때 합병을 했습니다. 다음이랑. 근데 카카오가 결국 다음이랑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을 한 거예요. 우회 상장. 카카오는 따로 IPO를 안 했죠. 다음이랑 합병하면서 자동으로 그냥 다음 카카오가 된 거죠. 다음 카카오. 지금은 뭐 사명이 완전히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다음 카카오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 15만 원대. 그죠? 지금 얼마죠? 35만 원. 이때 2014년 대비 6년 동안 요 고점 한 8만 원이었나요? 그럼 한 3배? 3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중요합니다. 그 이유, 요게 아까 2006년 아이유이 랩이라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PC 기반.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은 언제 만들었다고 했죠? 아이폰 출시하고 갤럭시 나온 뒤에 출시해서 이때부터 카카오 기프트, 게임, 그리고 프렌즈, 지금의 나이언, 정말 귀여운 인형이죠. 그리고 프렌즈들, 뭐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여기 통해서 만화 보시는 분들 많죠? 아까 얘기 드린 합병, 14년, 그리고 모빌리티를 만듭니다. 택시, 그죠? 이거 피코마라고 일본의 또 유료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죠. 멜론, 노엔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상장회사였어요. 멜론까지 인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카카오의 그런 기업 가치보다 멜론의 기업 가치가 더 컸고 다음에 기업 가치가 더 컸어요. 근데 작은 공룡이 큰 공룡들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카카오뱅크가 설립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떻죠? 한국 금융지주의
그런 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카카오가 오르면서 뱅크가 오르면서 지분 가치가 갖고 있는 한국 금융지주의 주가도 같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노엔은 이때 인수하고 멜론을 가치를 갖고 있는 노엔과 합병을 2018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회사로 분사를 하고요. 17년에 비즈보드 론칭하고 지금 TV까지 론칭하고 워크 론칭하고 이것만 보면 정말 비즈니스 플랫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볼게요. 지금 이거 2020년 2분기 매출이거든요. 2분기? 코로나 때가 2분기죠. 1분기 3월부터 6월까지 해도 1분기, 2분기 해도 정말 실적이 이게 컨텐츠고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컨텐츠랑 플랫폼 뭐가 달라 하시면 컨텐츠는 말 그대로 게임, 뮤직, 카카오 페이지, 다음웨이튼, 피코마카 일본, IP 비즈니스, 그쵸? 이런 쪽이에요. 플랫폼은 뭐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톡비즈의 톡에서 일어나는 메신저를 통해 일어나는 커머스, 광고, 그리고 포털비즈 아까 이건 점유율이 좀 낮긴 하죠. 그리고 신사업 아까 모빌리티, 페이, 그죠? 그리고 여기에 신사업의 핀테크, 지금 아까의 뱅크, 최근에 바로투자증권 인수한 증권, 그리고 아까 카카오뱅크의 미니, 청소년이요. 이런 것들. 어땠죠? 되게 구성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같이 골고루 계속 성장했고요. 매출 구성에 대한 이런 아이템도 너무 좋아요. 이익은 어땠죠? 보세요. 1분기, 2분기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카오는요 2009년에 매출이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다음이랑 인수하기 전에 2011년에 18억이었고요. 12년에 461억, 13년에는 2100억입니다. 5년 동안 매출 300만 원짜리 회사가 2000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덩치가 큰 포턴 다음 인수했고 2016년에 노엔 엔터테인먼트 인수했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2019년 아까 이 2019년이죠. 이때 이거 분기당 보여주긴 하지만 매출 이때 얼마를 했냐면요 3조를 넘어갑니다. 3조. 아까 2009년에 얼마라고 했죠? 300만원. 2019년에 3조. 아까 제가 템버거 주식이라 했는데 매출은 얼마 늘었죠? 10년 동안 100만 배. 기업 가치가 몇십조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단합니다. 이런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도 엄청내요. 이 회사 창업을 언제 했죠? 아까 아이유랩이 2006년이었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지금 한 14년 지난 거예요. 14년 창업한 지. 그죠? 근데 2010년에 아이폰이라는 걸 출시하면서 획기적으로 톡을 2012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쓰는 톡을 만든 거죠. 5천만 명. 그죠? 그리고 거기에 선물하기, 친구, 이모티콘, 게임, 애니팡 아시죠? 애니팡 안 하셨던 분은 없을 거예요. 쿠키런, 윈드러너 이런 게임도 대박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게임의 광고와 수익이 붙으면서 질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거기에 게임 이후 컨텐츠 서비스에 힘을 달아서 웹툰, 웹소설, 카카오톡 페이지 이런 걸 출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카카오 M 계열사도 만들고 아까 보셨다시피 카카오 TV도 만든 거 컨텐츠를 거의 다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모빌리티 그리고 뱅크, 증권, 핀테크 수많은 인수합병도 하고 사업을 자회사 확장합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요. 카카오의 자회사가 소속 계열사로 9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2개요.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중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소속 계열사를 갖고 있는 계열사는 SK밖에 없어요. SK. 근데 SK랑 비교하기엔 저는 어려운 회사라고 봐요. 물론 SK가 시가총액 SK 하이닉스만 해도 제 시가총액 2위니까 크죠. 근데
그런 기업을 충분히 뛰어넘을 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톡 국내 시장 전 국민 점유율 95%가 넘고요. 그 가입자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당기순이익이 2019년 4분기에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언택트로 인해서 완전 수혜를 받았어요. 보십시오. PR이 2019년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니까 없었을 거고요. 2020년 지금 예상 실적으로도 75배예요. 비싼가요? 싼가요? 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올려놓은 거 보면 뭐 PR이 60배인데 비싼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카카오는 지금 이 PR로 보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보기엔 PR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매출액 보십시오. 매출액만 봐도 아까 제가 2019년 3조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죠. 올해 얼마죠? 거의 4조 가까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얼마죠? 작년에 2천억. 그 전년도 700억. 이때 좀 시장이 안 좋아서 1600에서 조금 하락했었고 이때 주가도 아까 다음 이에 합병안에 15만원에 7만원 갔었어요. 7만원에 35만원이 지금 5배 오른 거겠는데 이때 사신 분은 지금 5배 500%의 수익이죠. 근데 뭐 지금 그러신 분들을 위한 영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 4천억 당기순이익도 지배순이익 4천억 그쵸? 시가총액이 31조 그래서 PR이 75배 이렇게 나옵니다. PR로 계산할 수 없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 생태계를 아울리는 모바일 서비스. 오늘 여기에 일부 자료들은요. 카카오에서 직접 IR 자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건 일부 페이지가 있지만 그거를 참조해서 만들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 자료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2편, 3편에서 이거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이 플랫폼과 컨텐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게임, 웹툰, 뮤직 그리고 모빌리티, 테크핀 제가 보기에 이 테크핀과 AI 블록체인이 이제 앞으로 카카오의 캐시 카우가 될 거예요. 이 커머스랑 광고는 지금 기본적인 거고 이게 캐시 카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편, 3편을 보여드릴 테니 꼭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은 요 1편 많이 보셔야지 제가 또 2편, 3편 올릴 힘도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IR 자료의 첫 페이지인가 나올 거예요. Making a better world with people and technology.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왜 영상을 찍게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미니, 청소년, 간편 서비스,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 은행에 갈 필요 없어. 증권,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증권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은행 갈까요? 안 가요. 제가 보기에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고요. 저는 카카오 정말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말씀드린 거 카카오톡 다음 점유율은 낮지만 다음에 대해서 플랫폼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업들 멜론 뮤직, 노엔 엔터테인먼트 인수했죠. PC게임, 모바일 게임, 카카페이지, 그리고 일본의 뭐 안 적었지만 피코마, 만화소설 콘텐츠 메신저 회사인가요? 카카오가? 카카오톡만 쓰시나요? 아니에요. 종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카카오뱅크 증권, 금융 관련 신규 사업, 블록체인 이게 캐시카우가 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AI 가감하게 투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소속 계열사가 92개 있다고 했어요. 흑자를 만들기보다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아까 카톡 메신저가 5천만 명이 쓰면요. 덩치 만들었으면 이 안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만 쓰더라도요. 이 덩치가 없었으면 이거 지금 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제 만약에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으면 영상이 올라오면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이 알람 설정만 해놔도 그 조회수가 올라가듯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매일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저도 힘이 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시장 사용자 MS를 늘리고 플랫폼을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이게 똑같은 지금 전에 얘기하고 카카오톡 비즈니스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랑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미니, 청소년, 점유율 청소년들 다 차지했어요. 이 청소년들은 은행 안 간다는 거예요. 신한은행, KB은행, 그리고 NH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카카오에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고객 어렸을 때부터. 카카오 나이온. 나이온 정말 귀엽죠. 사자 인형. 저도 나이 많지만 카카오 나이온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나이온 사자 인형이 아니잖아요. 카카오 프렌즈들이고 플랫폼 컨텐츠 기업이고요. 그걸 인식하시고 무궁무진한 자회사, 아까 자회사 92개, 뭐 자회사가 90이라기보다 소속 계열사가 92개입니다. 예,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2편, 3편까지 오늘도 1편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지 정말 2편, 3편에서도 좋은 컨텐츠 좀 소화하실 것 같고요. 2편에서는 카카오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제 주관적인 판단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나이언이 주식 분석하는 남자 꼭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